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해제를, 서울시는 사수를 주장하고 있죠. 그린벨트가 풀리면 덩달아 풀리는 자금들, 단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더욱 상승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9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 대규모 아파트의 진출입로가 기존 초중학교 앞으로 결정되자 학부모들이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서대문구에서 주민 명부가 유출돼 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구의회가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추석맞이 행사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나비를 구경할 수 있는 나비 정원이 불암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보호종 등 2천여 마리가 방사돼 있습니다. 화양동 옛 자동차 운전학원 용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따르면 현재 구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방향에 아파트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어 학부모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성협 기자입니다. 35,000제곱미터 크기의 옛 동아자동차 운전학원 용지입니다. 이곳엔 731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예정 용지 남쪽 방향엔 병설 유치원과 구의초, 구의중이 맞닿아 있고 동쪽 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를 통학로 방향에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학로의 폭은 6m가량으로 차량이 교차하기에도 좁은 데다 인도와 차로에 구분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까지 생기면 그 위험이 가중된다는 설명입니다. 그 차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랑 애들 맞물려야 돼서 아주 안전에 아주 위험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 설계상으로 놀이터가 있는데 그거랑 이제 체인지가 가능한가? 거기는 아이들이 크게 많이 다니질 않아요. 또 구의중학교에서 9m가 떨어진 곳에 터파기 공사가 예정돼 있어 또 다른 걱정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실직공사 예정지에 지하 외벽선이 지나치게 좁아서 과연 터파기 공사 등 기초공사 시 근접 체육관과 급식시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구는 아파트 진출입로를 바꾸려면 아파트 지하층 구조와 동배치를 재심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하굣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 시간에 직진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교통체계나 일방 통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터파기 공사의 경우 학교와 거리가 있어 안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재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자동차 아파트 터파기까지의 이격거리가 9m에서 14.5m까지 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올해 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구와 아파트 시행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대문구 한 선거구의 주민 명부가 유출돼 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구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민정보 유출을 놓고 정부가 고시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대문구 13만여 명의 주민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으로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 주민정보가 넘어갔다는 의혹입니다. 주민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 의원은 당시 구가 정부가 고시한 안전성 확보 조치 중 접근 권한 관리 정책 등 일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구청 내 부서별로 조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011년 10월인데 그보다 한 달 앞서 고시된 정부 기준을 즉각 일괄 시행했더라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직임의 의혹이
제기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정부가 고시한 시기 전부터 방화벽 시스템과 DB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이어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USB 등 보조 기억 매체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주민등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각 개별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2011년 이후 유사한 방식의 정보 유출이 더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서대문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실무자가 유출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자체 진상조사도 진행하는 한편 엄격한 개인정보 접근 통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나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성북구는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담양군과 협약을 맺고 급식 재료를 조달받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급식을 위해 식재료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지킴이단도 발족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당일 아침 산지에서 수확해 직배송된 채소와 과일들. 언뜻 봐도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문서에 맞게 분류된 식재료는 아침 일찍 어린이집별로 배송되고 당일 급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시작한 것. 담양군과 협약을 맺어 제철 과일과 친환경 채소를 공급받아 매일매일 어린이집에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어린이집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저희 조리사 선생님도 그러시고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일단 아이들 먹거리다 보니까 신선하고 좋은 거라면 방침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좀 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해 안심식재료 지킴이단도 운영됩니다. 지킴이단은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담양군 현지를 방문해 농산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공공급식을 받는 시설에 있는 시설장님들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산지라든지 우리 그 유통 체계에 직접 가셔서 이 먹거리가 안전하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지 그런 경로를 확인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성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330곳 중 30%가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앞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공공급식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도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요리로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드는 손길. 엄마 옆에 꼭 붙은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재료를 손질하는 데 열중입니다. 추석을 맞아 서울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온 가족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출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요리 경연대회를 연 겁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원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3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함께 요리 경연대를 해서 젊은 분들이 한 잔이라도 더 가질 수 있게 이해와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행복한 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요리를 만드는 손자, 손녀와 할머니도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재료를 다지고 손질하면서 모처럼 애틋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할머니랑 같이
3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이런 재밌는 시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추석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송편을 만드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이웃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복지시설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명절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단정하게 다듬고 조심스레 매니큐어를 칠합니다. 세심한 정성이 더해져 손톱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옆과 뒷머리는 이발기로 깎고 나머지는 가위로 정리해 나갑니다. 한 중증 장애인 시설에 추석 맞이를 돕기 위해 대학생 봉사단이 자원봉사를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지도 않고 외롭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엔 저희가 와서 하는 거 작지만 즐거운고 행복한 명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빠져서는 안 될 전통 먹거리 송편도 빚습니다. 장애인과 봉사자들 사이엔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함께했습니다. 미용 봉사도 도우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여름 동안 고생한 걸 잊으시고 이제 햅쌀에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송편으로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매년 명절이면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반갑습니다. 한가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송편도 함께 만들고 네일아트나 미용봉사나 이런 걸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좀 기쁜 날이고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복지시설 2곳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 8가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자기 봉급에서 매월 기금을 각출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소외받는 계층,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둘러앉아 명절 분위기를 느낀 자원봉사 현장에선 강원도 원주 농촌마을의 농산물과 생필품, 에어컨이 함께 전달돼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제수용품을 비롯한 각종 음식 준비도 한창이실 텐데요. 서울 곳곳에서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마포구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거래 장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이 각 가정에서도 음식 준비와 또 제수용품 준비까지 한창 바쁘실 텐데요. 네. 하지만 이 과일에서 제수용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이 비싼 가격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살까 말까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예, 하지만 이곳 마포구청 광장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에 나와보시면 이 그런 부담과 걱정을 조금 더실 수 있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이 값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지만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거기 가면 어떤 것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면 이 여러 가지 판매 부스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과와 배, 이 다양한 과일에서부터 이 대추, 밤, 이 제수용품에 이르기까지 추석 명절 음식 준비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오늘 이곳 마포구청 광장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에는 이 마포구청과 자매 결연을 맺은 전국 각지의 8개 지역에 27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예. 이 시중보다 2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 직거래 장터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마포구뿐만 아니라 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직거래 장터가 많이 열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곳 마포구청 광장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는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는데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모든 생산 물품에는 판매자 이력제가 표시가 돼 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또 이 카드 결제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구매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 곳곳에서 이런 직거래 장터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 구로구에서도 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고 강동구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직거래 장터가 마련됩니다. 아직까지 추석 명절 음식을 비롯해서 제수용품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가까운 직거래 장터를 찾으셔서 이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구청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추석을 준비하는 손길은 날씨에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마포구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8개와 창고 등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연기를 마신 상인 1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실시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1층 주택 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집기 등을 태우며 250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택의 냉장고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3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없이 사고 현장은 2시간 만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사시사철 나비를 구경할 수 있는 나비정원이 노원구 불암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보호종인 산제비 나비를 비롯해 2천여 마리가 방사돼 있다고 합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나비가 온실안을 날아다닙니다. 꽃을 발견하고는 잠시 꽃밭에 앉아 꿀을 머금습니다.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는 곳.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에선 서울 보호종인 산제비 나비와 남방 호랑나비 등 5종 2,000마리 나비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추인나비, 호랑나비, 남방노랑나비, 제비나비, 암끝가문 표범나비에서 5종이 2,000마리 정도가 지금 방사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원구 불암산에 나비정원이 개장했습니다. 온실 옆에 있는 사육 배양실에선 나비를 직접 산란 부화시킵니다. 자연 채광을 위해 투명 유리로 설계됐고 나비 생존 적정 온도인 25도를 유지합니다. 때문에 4계절 내내 관람이 가능하며 이는 전국 최초라는 설명입니다. 겨울철에도 나비를 볼 수 있다라는 그게 유일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겨울에도 나비를 볼 수 있는. 노원구는 앞으로 3개월간 관람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구의회 조례 제정을 거쳐 적정 수준의 이용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구로구 항동에 건립 중인 자원순환센터가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장 큰 쟁점은 악취 발생 여부인데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항동 공동주택지구 내 지하에 건설 중인 구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대형 차량에 옮겨 싣는 시설,
구로구는 처리 시설이 아니며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악취와 대기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계획 단계부터 이 같은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지난 17일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입니다. 이날 의원들은 쓰레기를 옮겨 싣는 과정과 센터 내 시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가진 건 악취 제거 설비와 공기 배출구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어쨌든 직접 챙기고 구로구청에서도 이 지역 여기에 자원순환센터에 상주하면서 또 건강상의 문제나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 참여 감시 시스템을 아주 개방적으로 운영해서 구로구는 센터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3단계 처리 과정을 거쳐 오염과 악취 문제가 없다는 입장. 여기에 운영 전까지 오염물 배출 방지를 위한 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가를 직진한 다음에 공기를 태우고 약액 세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뭐 추가로 저희가 좀 검토할 수 있는 건가, 저 관에 나갈 때다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운영 이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구로구의 시설 폐쇄까지 요구하겠다며 구의회가 철저한 감시를 예고한 가운데 구로구는 예정된 운영 시작일을 늦춰서라도 오염 방지 대책을 완벽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비도 내리고 명절도 앞두고 있어서인지 서울 도로가 한낮에도 많이 막힙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명절 생각하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